예, 충남 보령 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되짚어 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 한다, 새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이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 소신 있는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을 정하는 중요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에 있는 중요범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그와 등가성 있는 다른 중요범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법문상 법조인으로서 30년 넘게 재판해 오신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예, 등이라는 의미는 이제 보통은 앞에 있는 거하고 등가성이 있는 다른 것도 추가,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면 이 법문의 법문상 해석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등가성이 있느냐, 등가성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예, 그것은 그 다음에 그것만 문제고.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범죄 중에 다른 범죄를, 중요 범죄를, 예, 등가성 있는 다른 범죄를 대통령으로 정해도 괜찮다고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그 여지를 남긴 것이죠. 예,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신 있게 결정해야 되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200%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아홉 분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9분의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2명을 제외하고 7명만이 합의에 참여해서 7명이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 7명이 똑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합헌 의원이든 뭐 5명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든 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2명이 제대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그 결정을 유효한 결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2분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분이 7분과 다른 의견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합의 과정에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대로 밝히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9명이 합의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9명이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표결이 생명입니다. 그 절차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나온 법안이 지금 헌재 결정처럼, 헌재 결정도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법안은 그러면 당연히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나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문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헌재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합의 과정이 절차가 잘못되면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표결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헌재에서 합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과정, 논리적인 정합성이 30년 재판하신 지금 후보자께서 그 논리적 정합성을 따라가실 수 있겠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시군요. 예. 좀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 답변으로 저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신뢰 위기 상황, 뭐 아까 말씀하셨고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
그것도 저는 200% 공감합니다. 자, 이번 헌재 결정에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리고 토론권이 보장 안 된 기립 표결 이런 것들은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5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 침해는 결정 주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꼼수 탈당, 자유로운 토론 없는 표결, 기립 표결 이와 같은 것은 표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 침해라고 결정문 주문에서 인정한 이것을 국회가 존중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면 안건 조정위가 형해화돼서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직회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헌재에서 명확하게 결정 주문에서 인정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럼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이 헌재 결정을 잘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헌재 결정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지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판결과 결정이 느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네.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던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은 3년 넘게 1심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일찍 나왔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법원은 역대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 차장으로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습니까? 예, 저희가 하여튼 그 재판 지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그 이제 법원의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처 차장 시절에 뭐 사법행정을 좀 관여했기 때문에 좀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했던 대책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게 예. 그 우선 저희가 보니까 아니 이 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하급심 법원에서 쫙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대법원 시스템에다가 이 사건을 지금 어느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몇십 건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알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작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하급심 판결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감정, 특히 신체 감정 뭐 이런 게 한번 촉탁하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감정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좀 그런 구조적인 점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판사님들께도 좀 그 우리가 재판 지연으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서 사무분담 장기화 뭐 이런 것도 좀 이슈로 돼서 지금 몇 년째 논의하고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